오늘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마도 이제 소규모 건축 시장이나 인테리어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AI나 기술의 변화, 그 흐름과 그 속에서 IoT와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제 공감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사례들, 이걸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어떻게 협업해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순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논하기는 너무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께 AI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이제 많이 부족한 시작이지만, 사실 오늘 이제 준비해 왔던 게 저희가 다루는 중형 시스템과 그것들이 현재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AI LLM들과 어떻게 통합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현장 이슈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사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건축이나 실내 건축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AI라는 것들을 기술을 잘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미 어쩌다 이제 이런 것들이 MCP라는 그런 프로토콜로 인해 우리가 실제 지금 만들고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쉽게 통합이 돼서 이미 우리 영역 속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역이 우리가 멀리 IT 전문 업체, 전문 회사의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산업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 이미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 변화의 속도는 아주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부터 홈 네트워크라는 걸로 지방의 전기통신 시설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0년, 25년 동안 IoT라는 걸로 변화를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길었죠. 20년, 25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행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되고, 이제 뭐 IoT를 넘어서 IoT, 인터넷 오브 빌딩 혹은 인터넷 오브 아키텍처라는 용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AI 홍보를 붙이는 AI 홍보이 될 것이고, 빌딩 건축을 붙이는 AI 건축이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속도는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AI 건축이 되려면 이 실내 공간이나 건축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시설이 API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게 AI로 가는 과도기나 중간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요구 혹은 니즈는 아마도 더 빠르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영역에서 그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보자면, 도구로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CAD라든지 BIM 이런 발전해서 이제 패러메트 기술까지 가기도 했고, 혹은 이제 이런 설비들도 센서 같은 게 설치되고 전동차량,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 이런 설비류의 기술들이 있었고, 혹은 이제 이게 최근으로 와는 디스플레이가 뭐 마감재가 되고, 혹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외피가 되어서 그런 것들 만들고, 3D 스캔으로 실제 그런 기술 자체가 구조를 만들고, 이제 많이 보이는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도 직접 재료로 쓰이는 것들도 있었죠.
스마트폰 기술을 보자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툴,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툴에서도 스마트폰 기술과 해서 IoT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냉난방 자동화부터 뭐 전동 차량, 각종 센서들, 거의 모든 장치들이 IoT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IoT 스위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공간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는 재료로서 발전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IoT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공간을 바꿔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UI, UX 역시 이것도 마치 AI처럼 디지털 기업들이 혹은 앱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하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되면 이런 UI, UX가 실제 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간 기획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집으로 들어오면 이런 벽에 있는 스위치 또한 일반적인 스위치가 아니에요. 재래식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들로 이 공간을 활용하게 할지를 미리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기획을 해주죠. 혹은 이런 스피커를 가지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음성을 사용하게 해줄지, 도어 한 번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집을 입장하게 해줄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단순히 이전에 스위치 하나로 구성하던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공간 디자인을 해볼 때, 예를 들어 욕실을 설계할 때는 이런 렌더링 자료 하나로 욕실을 설계했죠. 근데 IoT 시스템을 저희가 넣어서 설계를 할 때는 화장실 모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목욕 모드로 할 때는, 혹은 샤워 모드로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심야에는 어떻게 쓰는지, 각종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위치 설계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런 걸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도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의 공간, 다이닝 공간이든 거실 혹은 라운지 공간이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하게 되는 게 이제 IoT 스마트폰 속에서의 공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집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 같은 데서 혹은 영화 공간에서도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자동화해서 안에서 장시간 동안 머무는 사용자나 혹은 외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하루 일주기를 안에 시스템을 통해서 외출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해왔던 제안서에는 이제 이렇게 공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시나리오를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전에 우리는 스마트홈이라는 걸
사실 원격 제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꽤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스마트폰 기술이 지금까지 오면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원격 제어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공간 기획자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설계의 언어가 되고 디자인의 언어가 되거든요. 또한 스마트폰 IoT 기술은 새로운 마감재이자 새로운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옥 공간인데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애플 인터페이스도 사용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개선된 모습이 있고 업무 공간은 일축에 맞춰 자동화시켜 놓은 사례. 그리고 사실 이 IoT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컬러 제어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는데 Io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컬러 제어도 사실 굉장히 원활하고 좋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혹은 종교 시설에서도 미사나 행사의 식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동화에 나갈 수도 있고 체육 시설에서 적용되고 산후 조제와 아까 보여드렸던 외출을 하지 못해도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실무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선을 어떻게 하거나 혹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혹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최종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기획하고 이걸 유선으로 만들 것인지 유선 기반으로 할 것인지 무선 기반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앞 페이지는 유선 기반, 뒷 페이지는 무선 기반입니다. 이제 이런 게 아까 김철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시험 문제 나눈 페이지인데 각 그 프로토콜이나 그 통신 방식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프로젝트에 맞게끔 선택하고 하드웨어를 특정 하드웨어가 오늘날지만 이제 굉장히 많고 다양한 하드웨어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통신 방식과 개선 방식을 거기에 비용과 디자인 그리고 난이도나 유지 보수성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결정하게 되면 이제 배선 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 각자의 배선 방식을 현장 시공팀에 넘겨주면 이제 시공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스마트폰의 시공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좀 볼 수 있겠는데 스위치 속에 이너 릴레이라고 하는 모듈들을 넣어서 스마트화 시키는 게 예전에는 아주 많이 보편적이었죠. 소비자들이 DIY로 사용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공급자나 이런 서비스로서 들어갈 때는 유지 보수를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을 주로 구성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시공이 되고요. 시공 프로세스는 이제 이게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진행하게 되는데 IoT 플랫폼 지정하고 개선 방식 지정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액티비티를 정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또 어디까지 얼마나 범위를 적용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현장에 넘겨줘서 배선이랑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고 시공이 끝나고 마감 단계에서는 IoT에 대한 장치들이 설치되고 그것들을 또 페어링해서 셋업까지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 실내 건축 회사와 IoT 솔루션 회사가 어떻게 협업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단계별 혹은 방법 케이스별 전략을 두자면 실내 건축 업체는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의 플랫폼을 외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가가 커지겠죠. 모든 단계에 마진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하지만 리스크 없이 프로젝트를
상당히 낮은 리스크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 진입 장벽도 아주 적을 것이고요. 빠르게 저희들이 이미 갖추는 솔루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IoT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초기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용하시면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반면 이런 솔루션을 이제 여러 번 이용하시다 보면 직접 시공을 하는 거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외주를 주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역시 낮은 리스크로 직접 어느 정도 설계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삐뚤 있다고 할까요? IoT 업체가 하는 대로 할 필요 없이 이제 본인들이 주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 기술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인테리어 회사는 이런 케이스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인테리어 브랜드의 경쟁력도 하겠다, 핵심 경쟁력을 하겠다 하면 구매나 초기 컨설팅만을 위주하고 나머지 단계를 지형으로 하며 원가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면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현재 인테리어 실내 건축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